맨슨의 음악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고스트 스테이션입니다. 자, 고스트 스테이션은 지금 현재 스코어는 제가 뉴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방송인데, 뭐 뉴욕이다, 아니다, 혹은 기타 제3국 장소다 이런 데에 대한 제한이 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노트북 컴퓨터랑 마이크 한 개랑 CD 몇 개랑 이렇게 챙겨가지고 쫄래미 나서서 뭐 어느 날은 버스 타고 플로리다에 가서 제가 방송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저 미국에 있는데요 이래놓고 서울 한 구석에서 지방 한 구석에 앉아서 찌그렁 방송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이 알려고 들지 마라, 다친다, 뭐 이런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뭐 SBS나 이런 방송국 스튜디오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실 수가 있어도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그럼 좀 상상하시기가 뭐한 점이 좀 있으실 테고, 더군다나 저희들 같은 유령 방송국, 본사도 직원도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든지 짐 싸서 들고 튀면 그만이다, 무책임의 극치, 뭐 이런 방송이 되다 보면은 어떤 모습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스튜디오의 전경을 묘사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반지하실이에요. 그래서 저쪽 창문을 억지로 열고 빼꼼 보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발소리라든가 뭐 오가는 자동차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지하실이라고 하지만 뭐 거미줄이 쳐져 있다든가 아니면 뭐 쥐가 나온다든가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비가 많이 오면은 바닥에 물이 샌다, 뭐 이런 정도의 단점 말고는 나머지는 다 완벽한 곳이에요. 근데 이게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저희 방송 딱 시작하는데 갑자기 뉴욕에 폭우가 억수로 쏟아지더니 지금 바닥에 물이 새요. 그래가지고 카페트는 없는 돈에 깔아놨는데 이게 물에 젖어서 지금 저쪽에서 막 펌프 돌리고 물 푸고 막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 깔고서 저는 우아하게 방송한다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불쌍한 비트겐슈타인의 기타리스트 데비는 열심히 지금 물을 치우고 방송 중이라 펌프도 못 돌리고 락스타의 모습은 오간데 없는데요. 아이씨, 아이 그쪽, 잘 하고 있네요. 예, 뭐라고 말할 게 없고. 그래서 데빈 같은 경우에 그 비트겐슈타인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서 팬이든가 데빈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마음 아프게도 지금 데빈은 락스타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요. 난닝거 입고 러닝 셔츠라 그러면 우리가 또 필이 안 나오잖아. 난닝거 입고 빤스자락 삐쭉 보이면서 저쪽에서 물 푸고 있습니다. 뭐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데렐라라든가 콩쥐팥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못된 그 계모가 나와가지고 착한 애들 구박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 장면이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공연 때 제가 잠시 멘트에서 밝힌 바도 있지만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받는 양이 데빈이 저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쟤는 내가 이번에 미국 돌아가면 무지하게 부려먹는, 똑바로 못해! 무지하게 부려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자, 유령 방송을 접속하시려면 ghoststation.lycos.co.kr 하셔서 그 각 방에 들어온 메뉴대로 접속을 해주시고 글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디 등록하시면서 우리 유령, 환자, 좀비 등등 첫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뭔 소리냐 헷갈리시는 분은 상세한 설명 없으니까 첫 방송을 무조건 다시 재방송해서 학습 청취하시고 맞는 캐릭터를 빨리빨리 선택해서 레벨을 팍팍 올려주세요. 특히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번개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할 예정인데, 레벨 알다시피 우리 레벨은 위로 1, 2, 3, 4, 5, 6, 7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가잖아요. 레벨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 당시 레벨로 봐서 이제 하수들 레벨 10 뭐 이런 애들은 안 쳐주고 고수 레벨들만 따로 번개 모임을 가지면서 술값은 제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장담할 수 있을까? 자, 요번 곡으로 심야 방송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점잖게 그렇잖아요. 새벽 2시에 우리가 이렇게 정서도 좀 다듬고 좋은 노래도 듣고 해야지. 그래서 품위 있는 노래를 하나 또 골라봤어요. 이 락이라든가 펑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화권으로 이렇게 세력이 뚜렷하게 나누어 있는 거는 특히 미국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현상인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리봉동에서 아무리 트로트가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가리봉동 지금 씹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예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니까. 그런다고 해서 가리봉동에서 자랐으면 어릴 때부터 트로트만 들었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부 어느 타운에서 자라났다면은 7살 무렵까지는 컨츄리만 들었다 이럴 가능성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아니 심지어는 지금까지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곳이라든가 문화권, 세력권별로 음악들이 이렇게 자기 장르가 딱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제가 상당히 감명받은 것은 제가 스트릿바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예, 방송 듣는 분 가운데서 남자분들, 미성년자분들은 지금 눈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죠. 안 됐다. 더 많이 자라서 군대도 갔다 오고 여권도 나오고 비자도 나오고 그러면 한 번쯤 다녀봐요. 근데 이 스트릿바에서는 락이 역시 강세더라고요. 그래서 뭐 힙합이라든가 랩이라든가 물론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특히 그날의 주 세력인 이 제일 잘 빠진 언니가 나오는 하이라이트 시간대 MC가 무지하게 막 썰치면서 한 30분 선전하면서 이 언니는 모모 잡지에도 나왔던 언니라는 둥 막 이렇게 선전을 하고 나면 정말로 락 음악이 탁 나오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허스레처럼 얘기를 하냐면 락 음악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진지하고 뭔가 음악성이 있으며 댄스 뮤직에 비해서 무지하게 우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소리 뭐 밟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락 음악 중에서 물론 굉장히 음악성이 있고 품이 있고 심지어는 철학적이고 그런 음악들도 물론 존재하지만 락 음악 가운데서는 굉장히 퇴폐적이고 말초적이고 뭐라 그럴까 이 표피 신경을 자극하는 음란한 막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락의 어떤 통속성이나 그런 뭐라 그러지 이 싸구려 같은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 음악 필요하고 또 이런 시간대에 우리가 또 모여서 뭐 여러 사람 듣기에 너무 패가 되는 음담패설만 아니라면 약간 야한 얘기도 좀 해가면서 이게 다 우리 인생살이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건 더러워, 뭐랄까 정신은 육체에 비해 우위에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를 한두 살 먹다 보면 육체랑 정신하고는 둘이 건강하게 다 조화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삶에 있어서 이렇게 음탕한 음악도 때로는 들어봐야 되는구나 해서 이 노래 참 메가데스답지 않은 그런 노래일 수도 있고 메가데스 치고는 굉장히 댄스 비트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약간 미국 스트릿바에서는 이 노래 무지하게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노래가 들어있는 그 사운드 트랙 유니버설 소저라는 그 영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B급 공상 영화인데 결코 A급의 어떤 정말 스펙타클하고 감독 이름 막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은 이런 공상과학 영화를 따라가겠다고 만든 게 아니죠. 애시당초에. 우린 B급이야 라고 딱 시작을 하고 배우들도 B급이야 라고 배치를 해놓고 그러고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런 B급 문화, B급 영화가 주는 그 편안함, 아트라고 굳이 목청 올려서 주장하지 않고 그냥 보는 사람이 뭐라고 평하거든 상관 안 하고 그냥 보고서 좀 좋았다, 즐겼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오케이고 예. 그런 B급 문화나 B급 영화가 갖는 편안함이랄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이랄까 이거는 또 그쪽에서만 볼 수 있는 너무 좋게 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자 노래 빨리 듣죠. 유니버설 소울저 사운드 트랙 가운데서 메가데스의 프레셔. 예전에 밤 10시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밤 12시에 끝나잖아요. 2시간짜리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이니까. 저희 고스트 스테이션 아직까지 1시간이지만 근데 갑자기 무슨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고 밤 12시까지 나이트 영업하고 끝내래요. 술집 나이트클럽이 밤 12시에 전부 닫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방송 끝나면 난 뭐하냐고. 그래서 그런 암흑 시절이 한동안 계속됐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밤 12시 방송을 하게 돼서 2시간씩 점점 뒤로 밀리는 거지. 12시 방송을 하게 돼서 2시에 끝나게 됐더니 전부 술집이 2시에 닫는데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건 하느님이 보호하사 나보고 술 마시지 마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밤 12시 방송할 때는 밤 10시 DJ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전 시간대가 누구였더라 그때? 김현철 씨였나? 넌 좋겠다 막 이래가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새벽 2시 아닙니까? 예. 지금은 그냥 인터넷 방송이고 뭐 이거 저거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술 마셔도 이젠 되겠다 싶은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술을 끊었어요.
완전히 끄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돌아가면은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 아무래도 어울려서 술 안 마시면 심심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정말 가물에 콩 나듯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 막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마시는데 그러고 나서도 막 속 쓰리고 몸 안 좋고 막 이러면 이놈의 거를 내가 왜 마셨나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술 끊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끊고 사니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술 마시는 너거들이 더 이상하다 막 이러거든요. 말 나온 김에 술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은 다 하잖아요. 스코틀랜드에서 스카치 위스키 원액이 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우리나라가 수입한대요. 그래서 뭐 이 주당 쪽으로 친다면은 러시아나 이런 나라 못지않게 정말 마시는 게 우리나라인데 창피하다 창피하다 그러면서 수입량이 줄지 않는다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주가라고 마시고 있는 거죠. 어, 그 일본 사람들이 쓰는 모자 가운데서 버선같이 생긴 모자 있잖아요. 제가 그 예를 농담 삼아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그거가 어떻게 된 거냐면 농담인데 물론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다가요. 그 가방 안에 버선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일본 사람들이 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놀리느라고 모자다 그러고 대답을 했더니 아 그러냐고 그래서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모자로 쓰고 다녀서 요즘 일본 그 전통 모자 보면 그렇게 버선 뒤집어 놓은 것 같이 생긴 모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남의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식이 돼가지고 들어올 때 보면은 모습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독주가 없으니까 뭐 막걸리래 봐야 동동주래 봐야 뭐 그렇게 독해요. 술이 독한 술이 되려면 맥주를 증류를 해서 이제 액기스를 뽑아내면 그게 위스키가 되는 거고 또 와인 종류를 증류시켜가지고 액기스를 뽑아서 진짜 무지하게 독하게 이렇게 농축시키면 그럼 꼬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는 그런 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발 들고서 막걸리 퍼 마셨단 말이에요. 그거 퍼 마셔봐야 얼마 안 되니까 술 취하는 게. 근데 그 습관이 남아서인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 분석하는 분들은 일제시대 때 워낙 울분 터지고 그러니까 그 2차, 3차 죽어라고 마시자 하던 습관이 지금까지 백에서 내려온다 그러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스키라는 술들, 이 양놈, 죄송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마실 때 보면은 정말 머리통만한 그런 술잔에다가 머리통은 좀 거짓말이다. 머리통보다 좀 작은데 거기다가 밑바닥에다 위스키 이렇게 홀짝 채워가지고 거기다 얼음 왕창 부어가지고 실실 녹여가면서 그러니까 사람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는데 소품이나 소도구 분위기 띄우기 정도 이런 걸로 쓰는데 우리는 그거 보면은 병채 맛이죠 병채 그거를 만일 외국 나가가지고 위스키 병째로 달라고 주문하면은 안 파는 데도 많고요. 그렇게 팔아본 적도 없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팔기 싫다 막 이런 데도 있고 주면서도 이제 이상한 눈초리로 저놈이 무슨 산유국 왕자 아니면은 정신병자나 주정뱅이겠거니. 그러니까 뭐 멋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초리나 당하고 그리고 그냥 욕이나 먹는 거죠 뭐. 그거를 그냥 좋다고 꿀꺽꿀꺽꿀꺽꿀꺽 마시다 보니까 뭐 사발주 막 이렇게 해서 소주, 양주 이런 거 사발에 벗어 마시고 애꿎은 목숨 잃고 보면 참 웃겨요. 그리고 제가 제일 우습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술 마신 사람들이 부리는 추태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관대한 것 같아요. 길에서 막 우액우액 토하는 사람을 봐도 에휴,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라든가 나도 저래 본 적이 있는데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막 깽판지기고 막 소리소리 막 주사 부리는 사람이 있어도 에휴 자 김씨 술 취했대 막 이러면 그냥 용서가 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게 뭐 너그러워서 아니면 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기에는 그림이 너무 꾸겨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더라도 지킬 거는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술도 배워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술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배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냥 처음에 가령 뭐 대학 입학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거나 그 분위기에 흥청망청 막 이러다가 애꿎은 목숨 잃고 이러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요즘 신세대들은 이제 사고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그래서 직장 들어가고 그러면 옛날에는 회식 자리 있고 막 이런 억지로 불려나가잖아요. 뭐 애인하고 데이트 약속 있어 이런 얘기를 어디 입이나 뻥끗해요.
그리고 뭐 과장님이다 부장님이다 뭐 상사가 술 주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 마시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신입사원 들어와서 무슨 환영회다 뭐다 하려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약속 있는데 안 돼요. 그리고 집에 삑 가거나 술 이렇게 따라주면 안 마시는데요? 그리고 아니 받아만 놓게 안 마시는데 왜 받아요? 뭐 이런 분위기로 간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그 뭐 몸에 좋은 거라고 서로 권할 일이 그게 어딨어요. 서로 권해서 좋다라는 건 옛날 동동주 막걸리지. 와 소주 양주 그거 독한 거 다른 사람한테 하나도 권할 바가 못 됩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한 50, 60 돼가지고 술 마셔서 어디 몸 아파가지고 누구 죽었다 그러면은 평소에 그 친구한테 술 무지하게 권한 사람들 얼마나 그 뒤가 시리겠어요. 자, 유튜브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간에 방 안에서 방송 들으면서 술 홀짝홀짝 마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혼자 마시는 술이 그게 진짜로 몸에 안 좋대요. 일단 뭐 주위에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꿀꺽꿀꺽 마셔서 그래서 많이 마셔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이 마시건 적게 마시건이 문제가 아니고 혼자 지질이 궁상 떨면서 마시는 술 그다지 안 좋답니다. 아이고. 예. 저 콜라예요, 콜라. 이거 뭐 제가 술 마시면서 방송하고 음주 방송하고 그러겠어요. 혀가 좀 꺼이네. 자, 유투가 이번 주에 뉴욕에서 공연을 한대요. 제가 기회가 되면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현장 스케치를 내서 보내드리든가 운이 좋으면 엣지 앞에서 엣지가 던진 삐꾸나 하나 받아가지고 사은 선물로 드리든가 할게요. 유투의 With or Without You.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방송이니까 그냥 뉴욕 출신 아티스트를 하나 골라봤어요. Fun Loving Criminals의 Up on the Hill까지 들었네요. 이 뉴욕에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저도 참 묘한 게 여기를 제가 20살 갓 넘었을 때 처음 왔었어요. 그때 무슨 뭐 우리나라가 유엔 가입을 했나 어쩌나 저쩌나 그래서 무슨 교포 위문 공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칼 나고 처음으로 물 밖에 나간다고 이렇게 설레설레 해가지고 쫄쫄쫄 쫓아왔는데 공항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입국 허가 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는 뭐 하러 왔느냐, 며칠 있을 거냐, 뭐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괜히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저보고서 물어보는 그 아저씨는 흑인 아저씨였는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상체 크기만 저의 4배 정도 되는 아저씨였는데 저를 보고서 뭐 하려고 왔냐고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뭐 몇 마디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서류가 이상하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여기 뭐 친척이라도 있냐고 그래서 있다. 그래서 친척들이 마중 나오냐 요 앞에 와 있을 거다 막 이러면서 막 거짓말로 막 둘러댔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위문 공연 하던 그 팀 가운데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었고 저랑 비슷한 또래의 그 젊은 가수는 김한선 씨하고 저 2명이었네요. 그리고 뭐 현철 씨, 주현미 씨 이렇게 이쪽 교포분들한테 사랑 많이 받는 트롯 가수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는데 현철 씨가 제 뒤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가 그 흑인 아저씨가 물어봐요. 얘랑 너랑 일행이니? 그랬더니 딱 그 흑인 아저씨 얼굴을 보면서 이놈아야 내는 영어를 못한대 그러면서 딱 쳐다봐요. 가래요. 저는 남고 그 다음에 주현미 씨가 제 뒤를 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주현미 씨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가 얘랑 일행이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주현미 씨가 걷다 대고 노잉글이 딱 그런 다음에 딱 가버려요. 그래서 저만 끝까지 남아서 조사받고 안내한 사람이 저 찾으러 오고 막 설명하고 막 이런 비참한 사태가 생겼었거든요. 다른 분들이야 뭐 외국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분들이지만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설픈 영어 안 되는 영어 괜히 어줍지 않게 몇 마디 했다가 끝까지 붙잡혔네요. 그래서 공항 밖에 나가보니까 다들 트렁크 깔고 앉아서 애철아 그 외국 나와서는 그래 영어 하면 안 된다. 너 잉글리크하고 그냥 지나가거라. 그래서 넵 그랬지 뭐 뭐라 그러겠어요. 요즘에는 외국 몇 번 이렇게 나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이력이 나서 뭘 물어보건 간에 일단 그
서류랑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겠지만 표정하고 말하는 투 보면 일단 쓱쓱 넘어가거든요. 외국 다니실 때 요령. 절대 없는 티 내지 말 것. 동정표에 의존하지 말 것. 불쌍한 척하지 말 것. 목에 힘 줄 것. 뭐 이런 것 등등등등인데요. 그게 참 웃겨요.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피하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정서적인 꺼리낌이 없는 녀석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뭘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그냥 뭐 사업체를 개인 사업체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조그맣게 장사해요. 아이 뭐 저 구멍가게나 하지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세요? 그러면은 나 내 회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회사냐 하면 이래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 들으면 그럴싸해요. 나중에 가보면은 이제 뭐 슈퍼마켓 주인이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음,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 자기의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안 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튀면은 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다 피곤하다고. 제가 처음에 또 가수 데뷔했을 때는 어느 라디오 공개 방송에 나가서 MC가 물어보는 걸 이거저거 다 대답을 했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그러면 너 일찍 날아간다고 없어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방지게 MC가 말하는 거 또박또박 다 대답하냐고 머리 좀 극적거리고 말도 더듬고 이렇게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좀 일부러 바보짓을 할 이유까지 야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외국 가가지고 이제 입국 심사대를 통과를 할 때는 뭘 물어보면 네가 그걸 알아서 뭐 할래? 라는 표정으로 딱 일단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좀 미심쩍다는 듯이 물어보면 그냥 일단 영어를 굉장히 서투른 발음으로 전부 코리안 악센트로 사글이 바꿔주세요. 원래부터 코리안 악센트만 되시는 분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츠 노노부 유어 비즈니스 한 방 먼저 딱 알려주고 나서요. 내가 돈 있어서 놀러 다닌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막 덤벼요. 그럼 거의 넘어가더라고요. 그게 실제로 뭐 내 주머니 안에 달랑 5달러가 들어있던 와가지고 친구 집에 눌어붙어서 3개월 동안 있다가 할 작정이든 그런 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너무 비굴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 않고 너무 거만하게 보이는 것도 물론 사람은 좋지 않은데 정말 선택해야 될 게 딱 두 개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비굴한 것보다는 거만한 게 낫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봤습니다. 야밤에 듣고 있으면 끈적끈적 낭창낭창 휘어 감기는 것이 이제는 뭐 트립합 씬에서는 그야말로 대가라고 불리우는 매시브 어택의 3. 자, 지능이 떨어지는 관계로 첫 방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참여 요령을 아직까지도 아리까리해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내 방송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령 방송국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 빰바라밤밤밤밤밤밤밤 예, ghoststation.lycos.co.kr로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SBS COKR로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고스트네이션이라는 나라가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 저는 대마왕이라는 특별 캐릭터로 저 한 명밖에 없는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빵장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대마왕에게 어울리는 짝꿍으로 니나도 찾아야 되는데 니나도 하나 정해볼까? 자 우리나라에 있는 캐릭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령, 환자, 좀비, 마녀, 일꾼, 뱀파이어, 가로 열고 드라큘라, 그리고 불가촉 천민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홍길동 씨가 되시면 홍길동 가로 열고 유령 레벨 0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이 레벨이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낸 글 중에서 기특 감개무량한 글들이 하나씩 나와서 이렇게 발표가 될 때 또 여러분들의 리액션을 체크해 본 바
여러분들이 보낸 글이나 이런 내용들이 열렬한 반응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레벨이 한꺼번에 여러 계단 건너뛰는 수도 있습니다. 이 각 캐릭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첫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유령은 이 유령나라의 기본이 되는 캐릭터로서 그냥 할 일 없이 어정어정 다니며 특히 집안에 얘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존재가 잘 확인이 안 되는 애, 집안에 같이 살고 있다라는 동거 사실은 밤이 되면 달가락 소리와 함께 냉장고에 식품이 좀 사라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종류입니다. 환자는 주위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자기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위 사람이 자기 보고 다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생명력이 극히 없는 것으로 여겨지나 좀비보다는 그래도 강하다고 판단이 된다. 좀비는 뭐냐면 새벽 2시만 되면 일어나서 어정어정 기어다니는데 어떠한 사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말을 걸면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다. 이런 애들이 좀비. 마녀는 여성 전용의 특별 캐릭터로서 한밤중에 음사는 웃음소리와 함께 방문 걸어 잠그고 그 방에서 뭐 하는지 모르는 애. 뱀파이어, 새벽 2시에 깨이는 이유가 오로지 햇볕이 싫어서라는 이유가 가장 강하며 집에 이중 카튼 혹은 은박지로 모두 빛이 안 들어오도록 차단이 되어 있다. 얼굴색이 창백해 보인다. 일꾼은 일꾼이 뭐더라? 일꾼은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있는 이유가 무슨 작업을 한달지 일을 해야 된달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불가촉 천민은 이 유령나라에 있는 모든 계급들에게 가장 차별받고 천시받고 욕을 많이 먹는 그러한 부류로서 방송을 듣고 나서 아침 9시에 열심히 기상해서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족속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특히 이 불가촉 천민이 되는 경우에는 유령, 환자, 좀비 등 캐릭터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월급이 80만 원 이상이 넘으며 6개월 이상 한 직장에서 안 잘리고 붙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불가촉 천민이 되겠습니다. 너무 자꾸만 이 다른 캐릭터들하고 접근하면은 다른 캐릭터들을 사회에 순응하며 매우 적응하기 쉬운 그런 캐릭터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캐릭터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 코너 가운데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글들을 기다리고 있는 코너가 우리의 일상은 너희에겐 엽기일 수도 있다. 뭐 바꿔 말해도 되죠. 너희의 엽기는 우리에겐 그냥 일상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자신이 그 유령, 환자, 좀비, 마녀, 일꾼, 드라큘라, 불가족, 천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고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또 눈물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벌이는 일상행위가 왜 주위에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자기를 흘금흘금 흘겨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밝히는 그런 글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글들을 나눔을 통해서 우리 비정상인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존재하는구나. 항상 사회에서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어릴 때부터 무지하게 찬밥을 먹었지만 이것들도 많이 모이니까 나라가 하나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도록 합시다. 참고로 제가 요즘 제 여자친구한테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라 그러냐면 무일푼 날건달 오빠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백수건달이라는 거 좀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하고 어릴 때 모일 때 보면은 굉장히 유익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모이면은 항상 도서관을 같이 가게 된다 할지 또 어떤 철학적인 사색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 뭐 자아성찰, 뭐 이런 게 하게 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놀 때 만나면 무조건 반가운 애들 있죠. 만나면 무슨 놀거리가 안 떨어지고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웃긴 얘기 아니면 뭐 신소리 뭐 이런 거 하여간 잔뜩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은 서로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되게 마음 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만나가지고 초조하게 야 오늘은 우리가 그래도 영화를 하나 봐야겠다라든가 오늘은 뭐뭐를 해야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만나가지고 얼굴 비식 한번 보다가 둘이 창밖 쳐다보다가 에휴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얼굴 빨개지는 아이라는 그 책이 생각나네요.
그 책도 뭐 내용이 별거 없잖아요. 얼굴 빨개지는 애하고 재채기 하는 애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좋고 옆에서 친구 재채기 하는 소리만 들어도 좋고 그래서 결국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나는데 그럼 뭔가 사건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어른이 돼서 얼굴 빨개진 애하고 재채기 하는 애랑 또 만나서 또 같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 밋밋함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이 그래 뭐 60평생이다, 80평생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그레이트한 모먼트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누군가의 그 서먼. 예, 그것도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일생에 정말 한두 번뿐인 짜릿한 그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도 좋을 거고. 그리고 최악이었던 최상이었던 정말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될 수 있는 그 사건을 함께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24시간 365일 평생 따져보면 특별한 순간보다는 평범한 순간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인생은 평범한 시간들 대부분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몇 개의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사건을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누군가보다는 평범한 시간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평범한 누군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장난 같은 말장난 아닌 말장난이 되어버리는데 말말말말말 들어있는 저 말말뚱 말말말뚱인가 말말말뚱인가 세 번 따라해보세요. 뭐 신소리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하여간 서로에게 그렇게 편안한 시간 그리고 아무런 목적 없는 낭비하는 방탕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방송. 자, 편안한 노래로 그래서 오늘 끝을 맺기로 하죠. Simply Red의 Someday in My Life 보내드리면서 오늘